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티커명이 RIVN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이번 티커명은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딜까요? 사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마 좀 몰랐던 것일 수도 상장을 있는. 안 했는데도 이 티커명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학개미들이 아주 이번 IPO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현재 시간 9일에 나스닥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요? 네. 그렇군요. 제2의 테슬라라고도 많이 불리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 워너비 하면 이전에 루시드를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예. 루시드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와 페라리가 합쳐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아주 틈새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달려 있는 그 네네. 차량을 픽업 트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좀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차량이 바로 그렇죠. 리비안의 픽업 트럭인 R1T인데요. 보시면 뭐 이제 큰 덩치 그리고 좀 강인한 외관들이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리는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한국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운 모델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특히 이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내에서 상당히 새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 중에서 또 리비안이 가장 먼저 딜리버리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흥행할 법도 한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디자인 면에서.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을 갈 때 리비안이 주목을 받았다. 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리비안이 베이조스의 전기차라고도 불리거든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 이 베이조스 회장이 그때 우주 여행을 저희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우주 여행 1호로 나갔을 때 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과 또 전기 SUV R1S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베이조스 회장이 리비안의 지분을 한 20% 보유하는 등 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7억 달러 거액 투자에 나선 데에 이어서 직접 연구 시설을 찾아가지고 생산 라인도 살펴보고 또 아마존 딜리버리밴 10만 대를 선주문하면서 사실상 리비안을 시장에 소개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아마존 말고 리비안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게 바로 포드의 픽업 트럭 F150인데요. 그런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 리비안에 포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이 테슬라 좀 비교해서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포드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당시 또 다른 경쟁자가 바로 GM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첩보전에 방불케 하는 지략 싸움 끝에 리비안과 손잡은 것이 포드라고 하는데 이만큼 미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초기 투자를 선점하려고 하는 만큼 리비안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조스 회장이 관심을 보이고 포드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다. 굉장히 상장 전부터 기대를 모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비안이 만드는 차량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리비안의 주력 차량 모델인 전기 픽업 트럭과 또 전기 SUV 이 둘이 이제 형제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거의 같은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난 9월 출고를 시작한 전기 픽업 트럭을 살펴보겠습니다. R1T 같은 경우는 이제 거친 산악 지형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내구성이 눈에 띕니다. 제로백이 길 위에서 한 3초대이고 마력은 600에서 최고 835마력 그리고 여기에 4개의 휠에 각각 독립적인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기서 말하는 제로백은 이제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기 자체도 보시면 기존 픽업 트럭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입니다. 전장이 한 5m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차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인 투박하면서도 심플함이 극대화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R1T의 가격은 69,000달러, 하나로 7,900만 원 정도이고 내년 초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7인승 SUV 같은 경우는 72,000달러, 한화로 8,240만 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 추후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차량들은 차량 이 크기가 이보다는 좀 더 작고
있고 또 좀 더 저렴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기차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네. 어떤 배터리를 씁니까 여기는? 바로 한국 삼성 SDI입니다. 아, 삼성 SDI요? 네, R1T에는 이제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예.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EPA 기준으로 한 번 충전으로 최장 505km까지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리비아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배터리를 함께 탑재하는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삼성 SDI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 배터리 공장 부지로 일리노이주를 검토한다는 것도 바로 리비안 공장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이 나왔었고요. 예. 또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의 배터리 3사의 미국 전기 트럭 시장 경쟁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앞으로 2년 동안 나올 새로운 전기차들입니다. 그러니까 GM의 허머 EV가 연내 인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 초에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랙이 내년 연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에는 삼성 SDI 그리고 GM 허머 EV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그리고 포드의 F 시리즈에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국내 많은 시장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만도 그리고 시트 소재는 대원화성, 와이어링 하네스는 에코캡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한국 배터리가 힘이 좋으니까 이제 픽업 트럭하고도 굉장히 좀 잘 맞는 모양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9일이면 이제 내일 밤에 최종 공모가가 정해지고 그 그렇죠. 다음 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공모가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리비안이 이 상장을 앞두고서 신청서를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선 공모가 희망 밴드를 당초에 57에서 62달러에서 72에서 74달러까지 약 높였습니까? 15%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모주 물량은 1억 3,500만 주로 똑같았고요. 그래서 만약 리비안의 공모가가 가장 최고점에서 확정될 경우 IPO를 통해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기업 가치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뭐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20분의 1 수준일 텐데요. 그렇지만 도요타를 능가하고 투자사인 포드와 뭐 견주어도 손색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리비안이 아직 가시적인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미래 가치로만 이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테슬라만큼 주가가 오르는 데에는 얼마나 역량과 그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